네, 안녕하세요. 김국입니다. 이제 7강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7강은 다항함수에 관한 식의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항함수,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만 다뤄요. 다항함수만. 근데 다항함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항,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함수, 항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다항함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fx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형태여야 합니다. a0 플러스 a1x의 1거듭제곱 플러스 또로또로 플러스 anx의 n거듭제곱. 그러니까 차수가 자연수 또는 0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불러. 차수가 자연수 또는 0으로만. 그러니까 만약에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 x 이렇게 두면 다항함수입니까? 네, 다항함수 맞죠. 왜냐하면 차수가 1이잖아요. 만약 fx라고 하는 것을 4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입니까? 네, 맞아요. 차수가 자연수 혹은 0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지금 차수가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에 포함됩니다. 상수함수 다항함수에 포함돼요. 만약에 fx라고 하는 것을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x 괜찮죠? 여기에 누구를 더하냐 하면 sin x를 더해줄까요? 이러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다항함수가 맞는데 뒤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다항함수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루트 x? 다항함수가 아니야. 괜찮아? 혹은 여기에 2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다항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꼭 이런 형태만 생각을 하셔야 돼. 차수가 자연수 혹은 0인 것들만 얘기하기로 해. 근데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정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차수라고 하는 최고 차수라는 정보와 두 번째로는 인수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게 될 때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분에 fx라고 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 5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fx의 차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f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5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좀 더 해볼까? 만약에 얘가 0이 나왔잖아요. 얘가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x의 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fx는 2차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괜찮아? 이게 차수에 관한 정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분의 무한의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차수에 관한 정보를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한분의 무한의 정보가 나오면 차수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인수에 관한 정보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2로 갈게요. x가 2로 갈 때 x-2라고 하는 것분에 fx라고 하는 거에서 만약에 3을 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7이 나왔다고 하죠.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이게 7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쓸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2를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f2의 값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되지. 그리고 또 어떤 정보냐면 얘가 미분의 정의거든. 다항함수라고 하면. 그래서 f'E의 값이 7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분의 0꼴의 정보가 나오면 인수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건 지우고 몇 가지만 좀 해볼 건데 조건하고 정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지울게요. 조건하고 정보 드렸을 때 조건 몇 개만 좀 해드릴게요. 이런 조건에 이런 정보를 찾는 겁니다. 라는 건데 1번, 2번, 3번이 똑같은데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한대로 갑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에서 4를 뺄게요. 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는 3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괜찮아요?
이렇게 는3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보가 누가 나올 겁니까? 라고 할 때 무한분의 무한의 정보가 나왔죠. 그쵸? 그럼 무한의 정보가 나왔으면 여기 나와 있는 fx-4라고 하는 분자의식 있죠? fx-4라고 하는 것이 3x의 세제곱이라는 형태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지 않겠냐? 라는 거고 사실은 이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궁극적으로는 fx라는 것의 최고 차수가 3차고 최고차 개수가 3인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됐나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게 거기 두 번째처럼 0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괜찮아요? 네.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fx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모가 3차니까 fx-4가 몇 차 이하? 2차 이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fx라고 하는 것이 2차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어? 또 몇 개만 해볼게. 만약에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쓰죠? 지우서 드릴게요. 차차차.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갈 때의 우극한입니다. 0으로 갈 때 우극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요 형태분의 시장 x 곱하기 fx분의 1이에요. 이거 나오면 좀 어렵죠. 0의 우극한입니다. 라고 해서 0으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보시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가 0의 우로 달리면 0의 우분의 1이잖아요. 그럼 무한으로 뻗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안쪽은 무한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바꿔주면 x분의 1이라는 것을 는 t로 바꾸잖아.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달려야 되냐 하면 무한으로 달려야 하거든. 그러면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3이라는 것분의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ft가 될 거란 말이죠. 분모 분자에 t를 곱해주잖아요. t의 제곱을 곱하죠. 리미트 t라고 하는 것이 무한으로 갈 때 3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것분의 tft 분모 분자에 t의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무한으로 가니까 분모 무한, 분자 무한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자가 분모와 차수가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2차겠죠.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5구나. 얘가 15t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구나. 그치?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건 fx라고 할까? fx라고 하는 건 15x 플러스 블라인 1차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시라는 거야. 이거 나오면 좀 어려워. 됐어? 0의 우극한으로 가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으로 갈 테니까. 괜찮으세요? 네. 이런 형태였습니다. 지워볼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차수의 정보를 찾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의 정보를 찾는 걸 보여드릴게요. 인수의 정보. 거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써놨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것분에 fx라고 하는 것이 5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모가 현재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고 있죠. 그쵸? 근데 0으로 가는데 얘를 살짝만 묶어주면 x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x가 0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x의 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gx라는 폼을 써줘야 해. 그런데 이걸 진짜로 넣자네? 그리고 약분을 하자네? 그럼 0을 넣어주면 g0의 값이 5라는 정보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 이런 거야. 됐어? 이게 인수에 관한 정보야. 근데 만약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라고 하는 것분에 fx라고 하는 이 형태의 값이 는 3입니다. 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기는 해요. fx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블라블라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정보가 무슨 정보랑 똑같은 거냐면 f2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정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넣으면 0이잖아요. 그리고
대입을 시키면 G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지만 G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미분의 정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얘가 미분값이니까. 됐어? 그래서 분모가 1차인 0분의 0꼴은 미분의 정보를 찾으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하지만 분모가 1차라면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너 함수값과 미분 정보 준 거구나. 이렇게 쓰겠다고. 됐지? 문제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드리고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미트 만약에 x라고 하는 것이 4로 갑니다. 4로 갈 때 x-2 곱하기 x-4라고 한 이 형태분의 fx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는영이 나왔대요. 이런 건 조금 당황스럽죠. x가 4로 가는데 분모 0 가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그 fx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x-4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약분이 될 거란 말이지. 약분이 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라는 거라서 이렇게 써주면 n값은 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됐어? 물론 G4의 값은 0은 아니다 이걸 쓰셔야겠지만 괜찮으세요? 네, G4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즉 fx에 x-4라고 하는 인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걸 다 뽑아낸다면 그렇게 뽑아냈을 때 2개 이상을 무조건 뽑을 수 있어 라는 거라고. 됐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건 다항함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조건이 나왔다면 그것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정보 처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항함수에 관한 정보는 다시 한번요. 두 가지요. 첫 번째로 차수의 정보, 무한분의 무한의 형태가 나옵니다. 정보가. 인수의 정보,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fx의 차수나 혹은 인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뭘 또 하셔야 되냐면 다항함수에서의 그래프로 표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른쪽에 다시요. 네, 지금까지 하신 건 다항함수에서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에 적용도를 할 줄 아셔야 돼. 그래프에 적용.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면 요 얘기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가 0입니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0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같은 값 k를 갖게 되면 fx에서 k를 빼주시면 돼요. k를 빼주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갖습니다랑 똑같은 거야. 이게 식을 작성하는 방법인 거지. 됐니? 세 번째 봐봐. 이건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F1은 2고 F2는 4고 F3은 6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걸 모른다고 할 때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2x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2x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1과 2와 3에서 만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fx가 3차 함수니까 1에서 1을 갖고 2에서 4를 갖고 3에서 9를 갖는 형태를 생각해 볼까? 그러면 x의 제곱이 떠오른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x의 제곱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fx가 들어올 때 x의 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1이고 너 2고 너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fx에서 x의 제곱을 빼면 또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라는 거죠. 물론 이건 지금 7단원 다항함수의 식 작성서 간단하게 해봤지만 8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건 빼기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꽤 많이 씁니다. 이게 왜 3차에서 2차를 빼는 것까지만 예시를 드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죠. 됐어? 오늘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까지만이야. 됐지? 그 다음 계속해서 갈게. fx에서 gx를 빼서 세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면 그 gx가 1차, 2차 함수 gx니까 2차, 2하면 다 가능한데 어쨌든 2차를 뺐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의 근을 갖는 폼으로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번째 게 좀 중요한데 네 번째 거 fx가 알파에서 접하잖아? 그럼 접하면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라고 쓰고 실제로 f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 뭔지 모르지만 1차 함수를 더 곱하는 이런 폼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x축과 알파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형이고 이 표현형이 나오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쓰셔야 돼. 근데 그 1차식이 근을 누구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달라져.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보세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그래프는 알파에서 접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뭐 x 마이너스 뭐 k 정도 해드리면 베타라고 해야 될까? 베타라고 해드리면 알파하고 베타가 만약 알파가 베타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얘에서 접하고 얘에서 만나는 그래프예요. 이 비율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 됐어? 두 번째로 만약에 알파가 더 크고 베타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런데 베타하고 알파하고 똑같을 수도 있거든. 이걸 조심해야 돼. 무조건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파하고 베타하고 똑같으면 얘도 x-알파로 쓸 거 아니니? 그러면 알파에서 3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F알파가 0이고 F의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알파에서 접하는 건 맞는데 3중근으로 접할지 여기 3중근으로 접할지 현재 그냥 중근으로 접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근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중근 이상. 알파에서 중근일 수도 있고 3중근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5번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데 3차 함수 fx에서 절대값을 취하죠. 3차 함수를 절대값을 취하잖아요. 꺾어 올려서 미분 가능한 건 다 해보시면 3중근 갖는 요 형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주면 스무스하게 내려왔다가 스무스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 전체도 미분 가능이야. 선생님,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여기에 축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 꺾어 올릴 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라서 얘는 미분 가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쪽을 미분 가능으로 살릴 수가 없어. 됐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fx의 절대값을 취했는데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면 3중근이고 fx가 두 개의 시그널을 갖는데 두 개의 식을 가지면 이제 두 개의 시그널을 가지면 절대값으로 꺾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가 한 포인트밖에 안 나와 라는 거지. 됐나요? 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3중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계속 갈게.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이 기함수, 뭐 홀수차 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3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3차하고 1차만 두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네. 이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보세요.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분의 f'의 값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차 함수라고 나오면 개형을 6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개형 6개. 근데 fx가 x 내에서 극값을 갖는 건 오케이. 그건 알겠고 fx에서 f1을 뺐더니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이게 뭘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서 절대값을 취해서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 누굴 생각하는 게 맞냐면 3중근을 떠올려야 되지. 왜냐하면 3중근은 꺾어 올려도 미분 가능. 방금 했던 거잖아. 그런데 오직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생겨서 얘가 1이겠지. 왜냐면 이게 Y는 F1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A고 이게 2가 되겠구나 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셔야 돼. 다항함수식 작성. 됐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떠올려. 그러면 식을 작성할 거야. 그럼 fx라고 하는 거에서 f1을 빼주겠지.
그러면 x-1이라고 하는 것은 3개를 갖겠지? 그리고 x-a라는 걸 가질 거야. 물론 지난 시간 거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 비율이 뭔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3대1이라서 a라고 하는 걸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하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고 차계수도 뭔지 현재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잘 봐. 내가 이걸 f'3분의 f'5를 구하고 싶지. 그럼 이걸 미분하는 게 아니야. 이걸 미분하는 게 아니라 f의 프라임 x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3중근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미분하면 일단 x-1은 몇 개는 갖고 있어야겠어? 2개는 갖고 있어야지. 그치? 3중근이었으니까. 근데 미분하면 0 되는 게 또 있다고 했지. 문제에서 줬잖아? 2잖아? 그러면 x-2 갖고 있어야지. 얘가 끝이야. 그래서 3을 넣고 5를 넣어서 비율을 구하시면 문제 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계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미분의 형태를 유추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됐어? 자, 한 번 더 갈게. 좌표 평면에 3차 함수가 있어요. 0,0을 지나긴 하겠죠. 실수 t에 대해서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p라고 할 때 원점에서부터 거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야. 너네 문제에 거리라고 나오면 꼭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차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0,0을 지나가서. 그래서 접선을 쐈어요. 요 점의 좌표가 t, ft라고 하죠. 됐어? t, ft라고 얘기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y-ft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f의 프라임 t라고 하는 형태의 x-t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절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0,ft-tf'-t가 나온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거리를 GT라고 불러. 그러면 거리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좌표죠? 그러면 FT에서 TF'-T를 뺐겠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 주셔야 하는 거라고. 괜찮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F1의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는 2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는 1이구나. 요 정보 일단 하나. 그리고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절대값을 취해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야. 이제 계산을 해야 돼. FT 좀 빠르게 계산해 볼게. FT-TF'-T는 FT라는 형태가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에 플러스 BT 미분한 다음에 T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BT 됐어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BT 마이너스 BT 날아갈 거죠? 남는 형태가 누가 남습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것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T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절대값 취할 거니까 2T의 세제곱에 플러스 AT의 제곱이란 형태만 남게 되거든요. 요 형태가 3차 함수죠. 근데 그 3차 함수를 절대값 취해도 미분이 가능할 거라는 거잖아요. 실수 전체에서요. 기억해 보세요.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습니다. 무슨 근을 갖는 케이스밖에 없죠? 3중근 갖는 케이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A의 값은 0입니다. B의 값은 1입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내가 이걸 이렇게 풀면 너네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고 풉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다항함수 식에 관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배운 거야. 됐지? 어차피 문제는 거의 대개는 크리티컬한 형태들만 나와.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문제풀이에 적용하자는 거지. 이거 문제 나오자마자 이거를 뭐 t제곱 곱하기 뭐 2t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뭐 케이스를 a가 뭐 t 값이 a 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뭐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느니 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시자고.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도 3중근 통과시키면 절대값 취했을 때 미분 가능. 얘도 마찬가지로 3중근 통과시키면 절대값 취해서 미분 가능이란 얘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절대값 취해서 미분 가능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중근만 생각하더라고. 좀 더 중근 이상이야. 됐나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두 문제를 해본 거고요. 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예,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식 작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에서 2를 빼면 0입니다 라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이라는 것분의 fx라고 하는 것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항함수의 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의 프라임 x가 4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f 프라임 0의 값은 0이에요. 그렇죠? f 프라임 0은 0이고 실제로 얘를 두 번 미분해서 4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f 프라임 0은 0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죠. ax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미분을 하셔야 f의 프라임 x가 6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면서 미분값이 0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위에다 얹잖아요. 그리고 x를 약분하실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의 프라임 x를 계산한다면 집어넣었을 때 2a가 나오겠죠? 그것의 값이 는 4라는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끝났어. a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2가 나왔으니까 얘는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b였겠지. 상수만 끝내면 되는데 fx는 2x라고 하는 것의 한근이 1입니다 라는 건 f1의 값이 2라는 거죠.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2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 정보는 최고차의 정보를 주는 거고 얘는 미분 혹은 인수의 정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신 거가 다항함수 식 작성이 제가 조금 빨리 나가서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세한 건 빼기 함수에서 또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 내용들을 품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빼기 함수에서 이제 계산들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